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피노자의 감정 모델과 프로이트 및 융의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정과 욕망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 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스피노자의 이론과 프로이트 이론의 접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욕구와 욕망을 동일하게 보았는데 욕망은 단지 의식하는 욕구라고 보았습니다. 스피노자의 감정 모델은 욕망, 쾌락, 고통의 세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음양론적으로 본다면 쾌락은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고통은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일량을 시간적으로 초, 중, 말로 나누어 보면 건괴와 곤괴가 됩니다. 문항팔계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디자인인데 욕구는 문항팔계의 엔진 역할을 하는 진손으로 볼 수 있고 욕망은 수화인 감리의 축으로 볼 수 있으며 건고는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너무 지나치게 내려가서 항상성의 범위를 깨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브레이크 또는 악셀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테의 축은 분화도의 기준축으로서 욕망의 분화도에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것은 간괴에 가깝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택괴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융의 마음의 모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나뉘어지고 페르소나와 섀도우가 존재합니다. 섀도우 즉 그림자 안에 남성의 여성성인 아니마 또는 여성의 남성성인 아니무스가 존재합니다. 마음의 삼수분화 프랙탈 모델을 융의 모델과 비교해보자면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내가 아주 작았다가 점점 분화가 일어나면서 나의 영역이 확장되는 이 정도 부분으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 개의 큰 요소는 각각 천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융의 모델에서 컴플렉스 또는 원형은 이 그림에서의 작은 원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삼수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기하학적인 모델과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욕망이 이같이 세 개로 분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준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가 이와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가 얘기한 코나투스는 항상성 유지를 위한 문항팔계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의학에서 내부 육기의 개념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식욕이나 성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덜 분화된 식욕이 그냥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것이라면 보다 구체적으로 분화한 식욕은 부산에 가서 돼지국밥을 먹고 싶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리란 식욕이 분화하면서 파생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욕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분화할 수 있고 따라서 성적 취향이 파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여성성,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성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쌍둥이로 태어나 근친상간 관계가 되었다가 결국 죽음까지 함께한 제이미와 서세이의 관계는 그냥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막장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 관계의 이끌림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소울헌터스의 리 트윈스는 돌고래 한 쌍인데 비록 남녀 관계는 아니지만 상보적이고 대칭적인 결합을 이루는 음양론적 관계로 역시 아니마 아니무스와 동일한 디자인을 형성합니다. 이 부분은 투머치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어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은 부분이라서 관심 없는 분들은 이 슬라이드는 스킵하셔도 되지만 음양론의 가장 핵심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평생토록 유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보성의 디자인은 음양론적인 것으로서 남녀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공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는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는 전자 한 개와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지며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이룹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실제로는 물에 여기 C 탄소가 결합하여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물에서 떨어져 나온 이쪽이죠. 광합성이니까 이산화탄소에 물에서 떨어져 나온 수소가 결합하여 탄수화물이 되지만 보다 이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물에 탄소가 끼어 들어가서 탄수화물이 되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빨간 수소와 파란 산소가 원래 짝이었는데 그 사이에 비집고 탄소가 끼어 들어갔고 NAD라는 조효소가 여기서 빨간 수소를 떼어내어서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날개, 여기 NADH 있죠? 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NADH는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것과 양성자와 전자, 노란 전자, 여기서 노란색이거든요. 노란 전자가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힘에 의해서 H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양성자가 이렇게 바깥쪽, 이 막의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막을 기준으로 한 이쪽엔 많고 이쪽엔 적으니까 양성자의 농도급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이동하면서 ATP가 합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은 전자는 자신의 원래 짝이 아닌 다른 양성자 및 산소와 결합해서 물이 되어서 배출됩니다. 여기서의 O는 호흡을 통해서 들여마신 산소로서 원래 전자가 결합하고 있던 처음의 O와는 다른 O인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분리된 것이 그곳에서 바로 다시 원래 짝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짝으로부터의 분리와 다른 짝과의 결합이 시간차를 두고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대칭성 깨짐과 합쳐짐 현상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동일한 기전이 성에 대한 각성과 분화 과정에서도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시점에서 남성의 성적 정체성은 아니마와 분리가 되고 외부 세계를 향하게 되면서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합은 내부의 아니마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여성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 과정은 원래 하나였던 판게아 대륙이 갈라져서 서로 다른 대륙들이 형성되는 것과 동일한 기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궁합이라고 할 때 궁자는 원래 생식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대륙이 갈라질 때 해안선이 일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와 갈라질 때 서로 상보적인 절단면이 형성되는데 이는 성에 대한 각성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서로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절단면의 형태는 각인되어 보존되며 이로 인해서 상보적인 것에 끌리는 성적 정체성, 성적 취향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이 아주 강한 이상으로 각인되었다면 페티시와 같은 일관성 있는 집착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소가 개입되어야만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 취향이 다소 독특하다면 외부에서 나와 완벽하게 궁합이 맞는 대상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찾아 헤매는 과정에는 욕구 불만으로 인한 좌절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기전에 따른다면 나의 내부에는 반드시 완벽한 상보성을 이루는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외부에서 성적인 대상을 찾아서 이루는 결합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쾌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과정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 융이 얘기한 개성화라는
자기 실현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정신 내부에서 갈라진 조각들을 모두 맞춰 하나가 되는 것으로서 정신 속에서 조각조각 갈라졌던 대륙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은 고통과 쾌락이 이루는 관계입니다. 식욕, 성욕 등의 욕망을 기준으로 삼을 때 쾌락은 이러한 욕망으로의 다가감, 어프로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고통은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멀어짐, 어보이던스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어서 배고픔의 욕구를 채워야 하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는 그만 먹어야 합니다. 쾌락과 고통이 이 과정에서 입구와 출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레저를 추구함으로써 플레저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페인을 회피함으로써도 플레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연결된 한 몸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역삼각형의 저울 구조가 되는 것이고 디자이어가 어떻게 작용하고 개입하는가에 따라서 플레저와 페인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구도일 수도 있고 연결된 구도일 수도 있고 서로 협력해서 플레저를 증폭시키는 구도일 수도 있습니다. SM은 정상을 벗어난 변태적인 행위나 정신적인 질병의 일종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맥락에서 본다면 성적 분화의 보편적인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인과 플레저가 이루는 대비 효과 때문에 플레저를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적인 배변 활동에는 항상 페인이 먼저 오고 배변 후에는 플레저가 온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들은 고통을 참아내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디자이어가 성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이지 결국은 동일한 디자인의 적용 예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각성하는 아주 초기 단계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성의 SM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분화 과정에 SM적인 요소가 광범위하게 깃들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성적 분화의 후기 단계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보다 한정적인 부분에서 SM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성이란 부분은 2차 성징 등 객관적인 신체의 변화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감정이나 욕구들에 비해서 분화 과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초기의 각성 경험에 매우 의존적이라서 마음의 대칭성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영향받는지를 알아내기 훨씬 쉬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성을 기준으로 마음을 과학적으로 탐구한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성욕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면 감정과 욕망의 프랙탈 모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런 은밀하고 사적인 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프로이트와 융이 한 방식대로 꿈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내부의 모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